안녕하세요. 어, 지금 집 주변에 있는 공원에 왔어요. 남편이 루안이를 보고 있고, 저는 며칠 전부터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바로 임플라논 후기예요. 임플라논을 하게 된 계기와 그리고 임플라논을 하고 나서 겪은 부작용, 그리고 제거한 후까지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 저는 루안이를 2017년 9월 파리에서 루안이를 낳았어요. 병원에서 4일 입원을 했었고, 퇴원하는 바로 전날 의사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 주의사항 같은 걸 알려줬는데, 저한테 앞으로 이제 성관계를 해도 좋고 피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기 낳은 지 몇 시간 안 됐는데, 며칠 안 됐는데 그런 질문을 받아서 당황스러워서 무슨 얘긴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프랑스에서는 아기를 낳고 한 몇 달간, 한 달이었나?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피임 관련된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처방전을 써주려고 저한테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다고 했더니, 뭐 경구피임약, 임플라논, 미레나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기를 낳기 전에 제 지인 중에 임플라논을 했는데 생리를 안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어, 그 임플라논 그러면 처방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방전을 받았고, 임플라논은 아기 낳고 한 달 뒤부터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처방전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생각을 해봐야지 하고 있다가, 저는 별로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무료이기도 했고 생리도 안 할 거니까 그걸 기대하고 그냥 한 달 뒤에 바로 시술을 받았죠. 그렇게 받고 저는 계속 무월경이었고, 제가 겪었던 그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증상들이 저는 바로 아기 낳고 바로 받았던 거라서, 임플라논은 출산 후 생길 수 있는 뭐 증상인지 임플라논 때문에 생긴 부작용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었어요. 근데 제가 느꼈던 부작용은 첫 번째로는 온몸이 좀 건조했어요. 그래서 질 건조증이 있었고, 성욕 감퇴, 그리고 매달 있었던 건 아닌데 제가 17개월 하고 임플라논을 제거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한 3-4번 정도의 임신 초기 증상, 예를 들면 입덧 같이 오심, 두통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임신을 해봤으니까 임신 초기 증상을 좀 알잖아요. 제가 임플라논을 했는데 임신을 할 수 있을까 검색을 계속 해볼 정도로 한 3번, 4번 그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임신 테스트기를 했는데 항상 아니었어요, 임신이. 그리고 우울증과 공황장애. 공황장애는요, 제가 작년 여름, 그러니까 2018년 한 6월쯤, 초여름쯤 처음 제가 공황 발작이라고 생각하는 걸 겪었었는데요. 그때가 제가 루안이를 아기띠로 메고 지하철을 타고 남편이 그때 인턴하던 시절이었는데, 남편이 있는 피라미드역까지 타고 갔었어요. 루안이랑 같이.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같이 만나서 저녁 먹고 집에 들어오려고.
집에서 거기까지 지하철로 20분이 걸리거든요. 근데 한 15분 정도 됐을 때 갑자기 울렁울렁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바로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이쪽 흉곽 이쪽이 압박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로안이를 제가 아기띠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기띠 때문인가 싶어가지고 아기띠를 막 풀었어요. 풀어서 제 무릎에 로안이 앉혀놓고, 그런데도 그 증상이 멈추지 않았고 온몸이 막 식은땀 나고 막 몸이 이렇게 녹는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축 가라앉아가지고 무서웠어요.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하철 20분이라고 했잖아요. 제 목적지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한 5분가량 그걸 겪었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하철을 내려야 되나? 근데 그래도 몇 분만 참으면 가니까 어떻게 어차저차 루아니한테 이렇게 기대가지고 축 늘어져 있다가 지하철역 맞춰가지고 내렸어요. 내려서 도착해서 남편한테 아기띠 주고 루아니 주고 조금 걷다가 진정이 계속 안 되더라고요. 좀 걷다가 뭐 저녁 먹는 것도 뭐 입맛도 없고 먹지도 못하겠고 뭐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어요. 저녁에 제가 그래서 검색을 해봤죠. 바로 지하철 죽을 것 같은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바로 공황장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의문이었던 게 저는 공황장애에 걸릴 이유가 없었거든요. 제가 임신했을 때도 행복했고 그러니까 출산을 했을 때도 행복했어요. 출산하고 나서도 뭐 여러 가지 뭐 몸의 변화 뭐 이런 거를 겪었었어도 저는 불행했던 적도 없었고 루아니를 낳고 되게 행복했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떨어져서 타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남편이랑 루아니랑 되게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이런 우울증과 공황장애 발작까지 제가 겪었다는 게. 그때 그 시기에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집 밖도 나가기 싫어했고 누구 만나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그 이후로 지하철 탈 때마다 그리고 짧게 탈 때는 괜찮았어요. 항상 한 15분 이상 됐을 때부터 조금씩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고 그랬어서 제가 지하철 타는 걸 좀 꺼려 했죠. 그 이후로 웬만하면 지하철 안 타고 버스 타고 다니고 버스는 또 괜찮았어요. 그렇게 해서 몇 달이 지났고 좀 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증상을 제가 뭐 집에서 루아니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지 않았었고요. 그 임플란론을 17개월째 하던 그 시기였는데 또 입덧 같이 또 하는 거예요. 그때는 구토까지 했어요. 되게 심각했어가지고 제가 바로 임신 테스트기를 했는데 3번이나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입덧이라는 게 제가 겪어봤지만 뱃속에 아기가 있어가지고 입덧을 하는 거면 참아야죠. 참을 수 있죠. 근데 임신도 아닌데 입덧을 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임플란론을 제거하기를 결심하고 예약을 잡았어요. 예약을 잡아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 제거를 할 때 그 마취 주사를 그 부분에 놓고 그 칼로 이렇게 째가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대부분 마취 패치, 약국에서 파는 패치가 있어요. 요만한 패치가 있는데 동그란 그걸 여기다가 붙이고 가요. 마취 패치가 그 주사보다는 좀 약하다고 해요. 그래서 아프면 말하라고 뭐 추가로 주사를 놔주겠다고 했었거든요, 의사가. 그러고선 시술을 하는데 제가 예상한 대로는 칼로 한 번만 딱 그으면 그게 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번 긋고, 두 번 긋고, 세 번 긋고, 한 제 생각으로는 그때 한 10번은 그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꼈던 바로는. 아닐 수도 있는데, 한 다 6번일 수도 있는데, 엄청 많이 긋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멘붕이 온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많이 긋는다는 거는 생각도 못 했고, 그게 느낌이 느껴지거든요. 아프진 않아도 칼로 긋는 느낌이 느껴지니까 되게 역하다고 해야 되나? 되게 당황스럽고 역하고 무서웠어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바로 증상이 오더라고요. 갑자기 울렁울렁 거리다가 숨이 안 쉬어지고 막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그때는 손발은 모르겠는데 손도 막 떨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놀래가지고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공황 발작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게, 저는 지하철 탈 때만 그걸 느꼈었으니까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거 제거할 때 다른 사람도 이러냐고, 이거 노말한 거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되게 너 많이 무섭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무섭냐고? 나 많이 안 무서운데? 이랬더니 밥 먹었냐고 물어봐서, 그때가 낮 12시였어요. 근데 저는 한 9시에 일어나서 요거트 하나 먹고 왔거든요. 그래서 안 먹었다. 그랬더니 왜 안 먹었냐? 먹고 왔어야지. 이러면서 너 지금 너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다. 이걸 받으면서 하면서. 그래서 누웠다가 할래? 좀 쉬었다가 할래? 이래서 됐다고, 나는 빨리 해야겠다고. 그때 막 덜덜덜덜 떨 때였고, 이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으니까. 그리고 이게 많이 쬐으니까 피도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보진 않고 다른 데를 보고 있었지만. 그래서 빨리 해달라고 해서 어찌저찌 했어요. 근데 그거 할 때 이거 잡아당기잖아요. 잡아당기는데도 제 살이 빨려 이렇게 당겨지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너무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아마 제가 그러니까 공황장애 증상이 없었던 상황이었다면 별거 아니라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싫다 이 정도였을 수도 있었는데, 아마 제가 정신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그 공황 발작이라고 생각을 안 했고, 뭐 다 빼고 여기를 이렇게 압박붕대로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꼬매고 하진 않았고 그냥 바로 압박붕대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뭐 나와서 빨리 밥 먹으라고, 집에 여기서 나가자마자 뭐 아무거나 먹으라고 했었거든요, 의사가.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스시집에 가가지고 남편이랑 로안이랑 같이 스시를 먹고 집으로 갔는데, 그때 동안 계속 오한이 막 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때 겪었던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검색을 해봤는데, 공황장애의 특징이더라고요. 그냥 공황 발작의 특징이 제가 겪은 게 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내가 공황장애가 맞는 것 같다. 그 전에도 맞다고 생각을 했지만 심하지도 않았고, 지하철 탈 때만 그랬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발작이 올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때. 그렇게 충격을 받았었는데, 남편이 좀 검색을 해봤나 봐요. 근데 이 임플라논으로 인해서 공황 장애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물어봤더니, 한국어로 검색했을 때는 임플라논 공황 장애 이렇게 검색했을 때는 별게 안 나왔대요. 그치만 뭐 우울증 이런 거는 좀 있었고, 그리고 경구피임약 때문에 공황 장애가 온 분이 있다고, 뭐 그런 사례를 검색해서 봤나 봐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어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있더라고요, 진짜.
임플라논 때문에 공황장애를 겪은 사람들이 프랑스 블로거라고 해야 될까요? 프랑스인이 쓴 거였는데 겪은 증상을 보니까 그분은 되게 오래 했어요. 임플라논을 7년 동안. 근데 그 사이에 우울증을 겪었고 저처럼 공황장애까지 겪으셨는데 너무 심한 상태였어요. 그때는 보니까 집 밖에 빵 하나 사러 갈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심한 상태였었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그랬대요. 근데 이유를 몰랐던 거죠. 자기도 저처럼 별로 그런 정신적인 뭔가 문제가 생길 만한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람의 지인이 자기랑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고 그게 임플라논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임플라논을 제거를 했고 괜찮아졌다는 그런 경험담을 써서 올렸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글을 읽고 나도 임플라논 때문에 이렇게 증상을 겪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임플라논 제거를 하고 이건 진짜 부작용이었구나 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피부 건조증, 질 건조증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온몸이 다 건조했었거든요. 피부도 그렇고. 근데 이것도 부작용 맞았어요. 바로 빼자마자 며칠 안에 바로 질 건조증도 바로 나왔고요. 그리고 성욕 감퇴, 이것도 맞았어요. 뭐 다른 증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임플라논 때문인가? 라고 의심을 해볼 법도 한데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경우에는 의심을 전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미레나 임플라논, 경구피임약을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안녕.